르노랑 쉐보레 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르노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고 쉐보레는 이제 가격 관련 갑론을박이 좀 치열한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라면 논평을 한 번쯤 해야겠더라고요. 만약 모모 라면에 그 라면인데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 상황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다 보면 좀 슬픕니다. 만약 르노와 쉐보레 모두 지금보다 부진해져서 진짜 한국에서 철수해요. 그럼 현대기아차랑 KGM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냥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문제란 거죠. 끔찍한 경우의 수 중 하나인데, 만약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이건 뭐 단순히 어떤 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자동차를 소비하는 소비자고,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라고 봅니다. 사실 평가만 놓고 보면 현대기아차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왜냐면 좋은 평가를 세계 곳곳에서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술력 좋은 브랜드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힘든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이라는 건 기술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많이 팔리는 제품과 좋은 제품은 다르다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소렌토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해서 가장 기술력이 좋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맹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세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건 완전 가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비아디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예전부터 나왔고,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리와 같은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차피 전기차는 잘 안 팔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살짝 보충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비아디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도 엄청 많이 짓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충전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하겠다면서 충전기랑 충전소 보급도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면요? 이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인데요. 중국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 전기차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국만 규제를 심하게 해서 유럽에서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이게 막히려 하니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EU가 관세 폭탄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TRK랑 전기차 공장 협약을 맺고, 규제가 없는 중동,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을 공략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유럽은 이미 어느 정도 잠식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때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쯤에서 통계를 몇 개 봐줘야 하죠.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5%다.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차들도 포함되는 거라서 여기엔 테슬라 같은 브랜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통계 착시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볼까요? 우선 올해 1분기 독일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 순위입니다. 현대차 그룹 바로 다음이 중국 지리 자동차로 잡혔습니다. 좀 더 통계 기간을 넓게 보면 여기선 이제 MG가 눈에 띕니다. 옛날 영국 브랜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해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강국이라는 유럽에서 이미 중국 전기차가 꽤 높은 순위에 잡히고 있다는 거고, 중국차 전시장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잠식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유럽은 그나마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국 전기차가 주춤하거나 아예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세 장벽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 시장에 중국 브랜드가 진출한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기아 EV3 가격이 보조금 포함 3,200에서 3,300만원을 왔다갔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또 스탠다드 모델의 최하위 트림일 경우고, 롱레인지로 넘어가면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900 정도 받는다 치더라도 3,5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비아디가 이거보다 좀 더 큰 차를 옵션도 더 좋게 들여와서 3,0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게 가격 책정을 했어요. 하위 트림은 2,500에서 2,7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대요. 비유하자면 스포티지급 전기차인데 스포티지 중간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중국차 점유율이 안 오를 수는 없는 거란 거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테슬라 모델 Y가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모순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반대로 또 관심은 많다는 게 재밌죠. 작년 IIA 모빌리티 쇼에 독일은 228개 기업이 참여하는 동안 중국은
중국은 무려 1296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모빌리티쇼에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들보다 중국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전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베이징 모터쇼 때는 중국 전기차 현황과 소식을 확인하고 이걸 전하려는 글로벌 유튜버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우리는 정치적, 외교적, 무역 장벽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무역 관계나 경제 흐름 같은 걸 고려한다면 관세 장벽이 그리 좋은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산업 자체가 장벽이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잘 되고 있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에 비아디 같은 큰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인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력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격 정상화가 완벽하냐? 정부 차원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즉 이만큼의 빈틈이 있다는 거고 중국 브랜드는 이걸 경쟁력 삼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부럽고도 의문인 건 우리나라는 일본차 회사들처럼 절대 할 수 없냐는 겁니다. 팀 토요타 개념 말씀드렸었죠. 토요타와 기술 제휴가 아니라 아예 팀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에 있는 스바루가 특화된 기술이 있으면 이걸 공유하는 거고요. 토요타는 이제 스바루같이 비교적 작은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이나 정보, 노하우 이런 걸 공유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팀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회사들은 어떻게 이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취지 자체를 자국 산업 보호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라 팀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현실에 있으면서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한창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던 게 작년과 올해 초쯤이었는데 일본에서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에 맞서서 이번에는 혼다,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가 전기차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세 브랜드가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 내수 자동차 시장이 팀 토요타와 혼다, 닛산, 미쓰비시 두 가지 진영으로 경쟁 구도가 생긴 겁니다.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고 자동차 산업 자체가 대전환 시기를 맞이했다고 판단하면서 협업으로 자국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한 또 다른 기술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하려면 규모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자국 업체끼리 손을 잡으면 공급망도 아예 국가 단위로 확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로 치면 현대차그룹하고 KGM이 이렇게 동맹을 맺는다는 건데 이게 아예 불가능할까요? 물론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관련해서 LG 엔소라고 협업 범위를 넓히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일본처럼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기업끼리의 협업은 아예 불가하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업의 목적과 이치만 생각한다면 현대차그룹한테는 이득될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들처럼 아예 초점 자체를 자국 산업 보호로 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현대기아차도 한국 자동차 시장이 잘 돼야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되려면 중국 브랜드 진출을 견제하고 중국 브랜드가 진출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높아서 중국 브랜드들이 세력 확장을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KGM은 기술 독립도 필요하죠. 내연기관차는 엔진이나 그런 걸 기존에 있던 자사 제품들을 개량해서 쓰면 된다고는 하지만 당장 친환경차 라인업은 비아디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중국 브랜드를 견제하려면 장기적으로 KGM도 기술 독립을 해야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 브랜드로부터 독립하는 게 분명 필요할 겁니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 외국 자본 유치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아무리 중국 전기차가 저렴하게 출시된다 해도 소비자들 스스로 야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기업들 전기차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왜 이런 시장이 될 거고 이것 자체로 진입 장벽이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는 정말 일본차 회사들처럼 될 수 없는 건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